이 시간에는 2021년도 시행이 됐던 국가기술 자격시험 유기농업 기능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반 규정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출제 기준이 대폭 수정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교재도 대폭적으로 개편 보완이 됐고 2차 실기시험의 경우도 그동안에 작업형으로 출제가 되던 것이 2021년부터는 이걸 필답형으로 주관식 시험처럼 변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출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차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우리나라 종자 증식 체계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종자 증식.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농촌진흥청에서 만들 때 식물을 기본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식물을 각 도에 있는 도농업기술원 그쪽에서 이걸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이 원원종을 다시 받아가지고 종자공급소, 종자보급소라고 그러죠. 거기서 다시 증식을 하는 것을 원종이라고 합니다. 이 원종을 가지고 다시 종자량을 대폭 늘려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항의 종자 증식 체계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기본 식물을 가지고 원원종, 그 다음에 원종, 보급종, 그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종자 증식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병해충 중 비례해충의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비례가 뭐냐? 비례. 비례. 날비자. 비행기 할 때 날비자. 비행기처럼 떠서 날아오는 해충이 비례해충입니다. 저기압의 경우에 우리나라 벼농사에 멀리 저기압을 타고 중국의 그 넓은 평야에서 해충의 성충이 저기압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건너와가지고 우리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벌판에 그대로 안착을 해서 거기서 증식이 되는 것이 비례해충입니다. 비례해충은 벼에서 애멸구, 벼멸구, 홍명나방, 멸강충 이런 것들이 비례해충입니다. 따라서 다음 병해충 중에서 비례해충과 거리가 먼 것은 끝동매미충입니다. 나머지 애멸구, 벼멸구, 홍명나방 이거는 비례해충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작물의 시비량, 비료를 주는 것을 시비량이라고 그러죠. 시비량을 결정할 때 이론적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비료를 줄 때는 내가 어떤 면적의 비료를 줬다. 그러면 작물이 흡수하는 것이 100%다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었는데 흡수량이 얼마냐. 거기서 흡수율로 갖다 논아줘요. 10kg를 줬는데 50%를 흡수한다. 그러면 50%, 5kg밖에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논의 경우는, 벼농사의 경우는 물을 갖다 깊이 관수, 담수를 하게 됩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천연 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천연 양분 녹아있는 것을 제를 하고 빼내고 나머지 양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알맞는 타당한 공식은 비료 흡수량 중에서 작물이 흡수량 거기서 천연 공급량을 빼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흡수율 몇 프로를 흡수하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습답, 찬물이 흘러 올라오는 냉수 용출답이라고 그러죠. 습답 중에서 습답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빠짐이 좋지 않는 습답, 논의 경우는 미숙 퇴비를 갖다가 덜 썩은 퇴비를 넣게 되면은 이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보글보글 끓으면서 유해가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완숙 퇴비, 완전히 썩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미숙 퇴비를 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습답의 경우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미숙 퇴비使用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이고, 객토를 한다든가 깊이가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답전윤환, 논가밭을 바꿔서 말리는 형태,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작물 재배 중에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서 태화가 되었다면 태화의 원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 태화의 원인 중에는 유전적인 태화도 있고 생리적인 태화도 있고 병리적인 태화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유전 형질이 나타났다. 그건 바로 유전적인 태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왔다. 이건 병리적인 태화가 될 것이고, 생리적으로 어떤 이상한 변화가 왔다. 그러면 생리적인 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질, 변화, 유전 물질이 새로 투입이 돼서 종자가 원래의 본래 특성이 아닌 엉뚱한 열매가 맺었다. 이건 유전적인 태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작물 중에서 작물의 기원이 우리나라인 것은 어떤 것이냐? 기원, 원산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배가 되는 벼농사의 경우는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는 코카소스 산맥, 그 다음에 사과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이 되겠죠. 인삼의 경우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인삼의 원산지입니다. 콩의 경우는 만주벌판, 그래서 넓게 봐서는 한반도까지도 같이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참고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인삼이 되겠죠. 3번. 다음 잡초 중에서 주로 논에 피해를 주는 잡초가 아닌 것은, 그럼 밭에 나는 잡초가 뭐냐? 그걸 고르면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방동사니, 돌피, 올방개, 이것은 논에서 나옵니다. 개망초, 망초 중에 개망초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망초는 주로 물 습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밭에서 많이 나옵니다. 발행이라든가 그리고 독새풀, 쇠비름, 이런 것들은 밭에서 많이 나오는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토양 입자 중에서 표면적이 가장 큰 토양은, 표면적이 크다. 입자가 크면은 표면적이 입자 자체는 넓을지도 몰라도 일정 부위에 들어가 있는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있는 토양 입자 수는 입자가 잘수록 많습니다. 가늘수록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합해놓으면 전체적인 표면적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입자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입자 크기가 적은 것. 미사는 0.02mm 내지 입경의 길이가 0.002mm, 그것이 미사입니다. 0.002mm 그 이하는 점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사는 2mm에서 0.2mm 크기가, 세사는 0.2 내지 0.02mm, 자갈은 2mm 이상을 자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자갈, 세사보다도 훨씬 입자가 가는 것은 미사죠. 미사, 가는 모래죠. 다음 토양 중에서 공극이 가장 큰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극, 작은 입자, 입경이 적은 것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공극량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양토, 사양토, 사토. 사토는 모래땅이기 때문에 입자가 크죠. 가장 작은 것이 식토. 식토는 입자가 작을수록 공급량이 커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토양 중에서 양이온 치안 용량이 가장 큰 것은? 영어로 CEC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염기 치안 용량이라고 합니다. 양이온 치안 용량. 걸음기를 또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큰 거. 양이온. 음이온도 있고 양이온이 있는데 그중에 양이온을 받아들이는 소스 크기가 큰 거. 그것을 염기 치안 용량, 양이온 치안 용량 또는 CEC. 이게 크면 클수록 걸음기 또는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식은 토양 중에 가장 그릇이 CEC가 큽니다. 부식을 만드는 것은 유기물이죠. 그래서 토양에 퇴비를 많이 집어넣어라. 유기물 집어넣어라.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CEC, 걸음기 간직 능력 또는 양이온 치안 용량이 더 커져가지고 그걸 많이 걸음기를 흘러보내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CEC, 양이온 치안 용량이 높아지면서 토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식은 양이온 치안 용량이 가장 크죠. 부식은 100g 토양 중에서 약 200. 몬트릴라이트는 100. 그 다음에 일라이트는 30. 카올리나이트.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양이 카올리나이트로 포도조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양의 경우는 양이온 치안 용량, 부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토양은 그렇게 비옥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부식이죠. 11번 다음 난황류의 계란 노른자 작용은 어떤 역할을 하냐. 난황류.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에서 화학적인 농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시킬 수 있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진흥청 지영진 박사가 개발한 세계적인 그 친환경 농자재가 있습니다. 난황류. 계란의 노른자에다가 식용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식용유, 기름, 해바라기 기름, 유채기름 이런 기름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 난황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뿌려주게 되면은 이걸 잘게 세제를 해서 거기다 물에 풀어서 뿌리게 되면 농약의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도 우리가 농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식용유도 우리가 먹는 식용이기 때문에 이건 유기농업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재가 난황유입니다. 난황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난황유는 크게 3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응애라는 곤충이 있어요. 진딧물보다 훨씬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응애의 90%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가루병, 하얀 곰팡이가 쓰는 거. 그 다음에 노균병, 이파리가 갈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거. 그 3가지는 90%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난황류에 들어가는 난황, 계란의 노른자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유화제. 이걸 풀어주는, 잘 섞여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난황.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2번. 다음 학자 중에서 바빌로브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바빌로브는 전 세계를 8대 지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원산지가 어디냐, 식물의 기원을 갖다가 규명을 하신 분이 바빌로브 학자입니다. 8대 유전자 중심설, 그 다음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변화가 크다.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변화가 적다. 이런 것이 바빌로브가 주장하는
학설 중에 해당이 됩니다. 재배식물의 기원, 이거는 바빌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칸돌이라는 학자가 재배식물의 기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3번. 다음의 천적 중에서 포식성 천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천적, 농약을 쓰지 않고 벌레를 잡아먹는 것, 곤충을 잡아먹는 그걸 천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 아니면 응애를 잡아먹는 것, 여러 가지 천적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적 중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포식성 천적이 있고 직접 그 벌레 곤충을 잡아먹는, 그 다음에 기생성 천적이 있습니다. 벌레 속에, 벌레 몸에, 아니면 알 속에 침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그 속에서 그 알을 싣습니다. 알을 실어넣게 되면 몸속에 외부의 이상물질, 그런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벌레가 죽어가는, 아니면 알이 죽어가는, 이런 것을 기생성 천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힌트에 여러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기생성 천적, 이거는 진딧벌, 콜레바니 진딧벌, 이런 것들이 기생성 천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포식성은 진디 혹파리, 무당벌레, 이런 것도 포식성, 직접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천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힌트에 여러 가지를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과수원 토양 관리 중에서 심경을 실시하는 시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심경. 이걸 깊이갈이라고 그래요. 깊이갈, 심경. 깊을 심자, 논갈이 간다는 경자. 그래서 깊이갈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18cm 이상의 깊이 토양을 갈아주게 되면 아래층, 작물의 뿌리가 내려가는 작토층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대량화,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작토층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로 해서 가장 적당한 것은 작물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 깊이갈이를 한다. 그럼 뿌리에 상처가 나죠. 그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작물이 이파리가 지고 난 낙엽기라든가 수확을 하고 나서 휴면기에 들어갈 때 깊이갈이를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엽기 4번이 정답입니다. 15번. 작물의 종자소득 중 물리적 종자소득이 아닌 것. 물리적인 것은 온탕 진법, 더운 물에 씨앗을 담갔다가 파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냉수 온탕 진법, 냉수, 찬물에 담갔다가 더운 물로 옮겼다가 이같이 병해를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파종하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물리적인 방법이지만은 분위 처리는 뭐냐. 병해충, 그걸 막을 수 있는 농약을, 가루 농약을 종자하고 섞어서 섞게 되면은 병균들이 여기서 포자가 생육을 못 하죠. 그래서 죽게 하는 그걸 분위 처리라고 합니다. 유기농업에서는 분위 처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화학적인 농약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 분위 처리입니다. 16번. 다음 중 종자 발화 조건이 아닌 것은, 모든 종자가 씨앗이 발화가 되려면은 크게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온도가 맞아야 되겠죠.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산소, 온도, 수분. 이것을 제해놓고 탄산가스, 이거는 식물이 호흡을 할 때 배출하는 가스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다음 재배 작물 중에서 연작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작물은 연작, 이어짓기 하는 것이 연작이죠. 계속 똑같은 토양에 똑같은 작물을 매년, 금년, 내년, 내후년 이와 처음에는
특정 작물의 경우는 거기서 병해충들이 남아가지고 토양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바로 식물을 가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물은 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짓기, 윤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벼농사 같은 경우는 벼농사는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똑같은 장소에 벼를 재배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또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를 같은 포장에 금년에 재배했던 포장에 내년에 다시 담배를 재배하게 되면 이게 불붙임, 담배를 피울 때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불붙임 착화, 그것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목화의 경우도 연작을 하게 되면 그 섬유소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작물들, 특히 인삼 같은 경우, 또 수박, 아마 이런 것은 연작을 해야 됩니다. 연작을 하면 안 됩니다. 윤작,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나 인삼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10년 이상을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포장에 재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해충이 나타납니다. 수박도 5 내지 7년 동안 한 장소에 똑같은 작물을 연작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8번 논토양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질소의 흡수 형태는, 자, 크게 나눠서 질소 비료는 암모니아태 질소 비료가 있고 질산태 질소가 있습니다. 이게 질소의 흡수 형태입니다. 근데 암모니아태 질소는 이온으로 보면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질산태 질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양, 논토양을 보게 되면 이게 토양 입자라고 보면은 토양 입자가 전부 이온이 마이너스 음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양이 맞아야 돼요. 비료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음이온을 음이온 토양에 주게 되면 서로 자석에서 같은 극끼리 만나면 밀어내듯이 그걸 흡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암모늄태, 이건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비료를 논토양에 주게 되면 그대로 흡착이 돼가지고 안전하게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논토양에서 흡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암모늄태 질소.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다음 점토 광물 중에서 팽창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점토 광물은, 점토 광물, 1차 광물에서 다시 2차 광물로 바뀌는 것이 점토 광물이에요. 자, 2대1 혼합층에서는 혼합층, 중간에 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팽창,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몬트리올라이트, 우리가 화분에서 꽃모종을 심을 때 버미큐라이트, 질석 이런 비료 그런 것을 토양 대신해서 많이 씁니다. 비료가 아니고 토양 대신해서. 그 경우에 몬트리올라이트 이거는 2대1 혼합층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바로 이거는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몬트리올라이트. 20번 다음 작물 중에 빛 없는 조건에서 발화하는 혐광성 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햇볕을 약간의 빛을 좋아하는 조건에서 발화, 싹시 트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 상추, 우엉, 그 다음에 페추니아, 우리 논밭에 나오는 잡초의 경우도 광발화성입니다. 햇볕을 약간 보면은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광발화성 작물 또는 식물을 호광성. 빛을 좋아하는 호광성.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것이 혐광성, 혐광성. 빛을 싫어하는 것. 빛을 싫어하는 것을 복토, 씨앗을 뿌리고 위에다가 흙을 덮지 않고 이걸 갖다가 호광성 종자를 흙을 만약에 덮어버린다. 그럼 싹이 트질 않아요. 발화가 되질 않습니다. 흙에 묻혀가지고. 상추 같은 것은 자, 호광성 빛을 좋아합니다. 상추를 뿌려놓고 복토로 온다고 흙을 깊게 덮어버리면 싹이 나오질 않아요. 야채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햇볕을 보는 상태에서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지, 도마도, 호박, 오이 같은 것은 혐광성 작물입니다. 햇볕을 싫어하는. 그래서 호광성 종자, 그 다음에 빛을 좋아하는 호광성 종자, 그 다음에 빛을 싫어하는 혐광성 종자. 이것도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